안녕하세요. 들리는 탑라이더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부터 보이는 자동차 신문 탑라이더와 함께 자동차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경제 채널에서 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저 고유경이 차도녀, 차도 좀 아는 여자가 되는 그날까지 보다 쉽고 재미있게 자동차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했던 경제 분야 방송과 자동차 업계가 또 참 밀접하거든요. 알찬 정보 제공 기대해 주시고요.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방송만 들어도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꿰뚫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신문 탑라이더의 위클리 다이제스트 라디오판 고유경의 들리는 탑라이더 지금부터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네,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 각종 뉴스를 다시 정리해보는 탑라이더 주간 오토 뉴스 탑7. 2월 둘째 주 네티즌들이 관심 있게 본 소식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지난주 12일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은 프로스타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앞코를 길게 디자인해서 공기 저항을 줄인 그런 트럭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네모난 트럭 모양이 아닌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앞코가 길쭉한 트럭을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석 뒤에는 침대까지 갖추고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트럭 운전자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타인드라이브의 매립 전용 최상급 내비게이션 모델인 BF500 출시 소식입니다. 인공지능형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건물 층수까지 인식할 뿐만 아니라 4D 어라운드 뷰를 구현하기까지 한다네요. 심지어 음성 인식 기능까지 갖춰서 목적지를 문장으로 말해도 알아듣는다고요. 부활밴드의 보컬 정동아 씨가 중고차 매매 관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중고차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인이 타던 외제차를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차를 구입한 박 씨가 3개월이 지난 후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정동아 측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답니다. 직거래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직거래보다는 상사거래가 좀 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겠네요.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 디젤 1리터로 111km를 달릴 수 있다는 폭스바겐의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XL1이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디자인은 미래에서 온 차처럼 생긴 XL1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주행하면서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는 컨셉카가 아닌 양산차로 유럽에 250대 한정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완전 방전에도 해서 주행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충전이 안 되면 연료가 가득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차네요. 인피니티 Q50이 출시됐습니다. 인피니티는 모든 모델의 이름을 Q로 바꾸기로 한 후에 처음 출시한 모델인데요. 기존의 G37 모델과 비교가 됩니다. 강해 보이는 곡선 라인과 엔진 힘도 좋아진 Q50은 안전 사양도 강화됐는데 2.2L 디젤 엔진 모델은 4,350만 원,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4,890만 원, Q50S 하이브리드 모델은 6,7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중고차의 감가상각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출고한 지 보통 3년 혹은 5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또한 무상보증 서비스 기간이 3년이므로 올해 중고차 시장에서는 내년이면 무상보증 기간이 끝나는 2012년식 차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식 차량을 바꾸고 싶다면 올 한 해 중고차로 판매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HT크 블랙박스를 4,900원에 한정 수량 판매하는 블랙프라이스 이벤트를 3일간 진행했습니다. 배송비까지도 무료였다고 하는데 20만 원대의 블랙박스를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값으로 장만할 수 있는 기회였겠네요. 지난주엔 신차 소식과 블랙박스 소식으로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사에 가장 관심이 쏠리셨나요? 이상 탑라이더 주간 오토뉴스 탑7이었습니다. 네, 탑라이더의 이한승 기자 나오셨습니다. 인피니티 Q50 출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한승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이만큼 자기소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보이는 미디어 탑라이더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 이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주얼 담당 이거 지금 라디오라고 막 던지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은 못 집니다. 네. 무책임하시네요. 네. 예, 앞으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피니티 Q50 출시 현장 좀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모델인가요?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에게 G37과 G25로 익숙한 인피니티의 엔트리 세단입니다. 인피니티의 장명법이 Q로 통일되면서 Q50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전 모델인 G37은 5천만 원대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 중에서는 유일하게 300마력을 넘는 최고 출력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반면에 연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Q50은 배기량 2200cc 디젤 모델과 3500cc 하이브리드 모델로 라인업을 구성해서 연비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Q50이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혹시 뭐 아나운서나 방송 기자 준비하셨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방송반 면접에서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비주얼 담당이 좀 신빙성이 자꾸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뭐 듣자 하니 벤츠 220 CDI 엔진을 장착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벤츠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C220 CDI 모델이나 E220 CDI 모델과 거의 유사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네. 이 엔진 자체가 벤츠에서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굉장히 뭐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Q50 이거 제 주변에도 직접 본 분들이 있던데 차 굉장히 예쁘다고 잘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직접 살펴보신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자사의 상급 모델인 Q70을 그대로 축소시킨 듯한 고급스러운 실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엔트리 모델임에도 고급 가죽으로 구성된 두툼한 시트와 도어 트림이 경쟁 모델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미들급 세단에 근접하는 차체 사이즈는 국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전 구성을 감안했을 때 이번 Q50의 4,350만원짜리 프리미엄 모델은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모델입니다.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어떤 점이 좀 매력이 있을까요? 프리미엄 수입차 시장에서 4천만원 초반 가격은 어떤 차체 사이즈가 좀 작은 해치백 모델밖에 구입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Q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넉넉한 차체를 갖고 있는 세단 모델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Q50 출시 행사가 지난 2월 11일에 있었죠. 네. 행사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일단 오랜만에 이 인피니티에서 신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네. 이 모델의 어떤 가격 구성 자체가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서 네. 앞으로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힘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떨리시나요? 네.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떨립니다. 아까 오히려 리허설 때 잘하시던데. 네. 앞으로 리허설 하듯이 더 멋진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우 기자에게 혼다 시빅 1.8 세단 시승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우 기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진우 기자도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 김진우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석적인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예, 처음이라서요. 네, 이한승 기자는 아까 비주얼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김진우 기자께서는 어떤 부분 담당하시겠어요? 일단은 팀장입니다. 취재팀장이고요. 다른 딱히 지금 담당하는 건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거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잡다한 거 여러 가지 포지션을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혼다 시빅 1.8 세단 얘기를 해볼게요. 시승기 들어볼 텐데 일단 얼마 기간 정도 좀 타보셨어요? 한 2박 3일 정도 타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승기로서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타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혼다 시빅이 1.6L 국산 준중형차 상위 트림에 편의 장비를 추가하면 가격이 비슷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다면 국산 준중형차의 대안으로 시빅 어떨까요? 예, 그 국산차 가격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막 올라가고만 있지 떨어지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i30 디젤 그리고 아반떼 디젤 같은 경우에는 각각 2,645만 원, 2,750만 원. 10년 전 중형차 가격보다도 더 비쌉니다. 예. 반면에 시빅 같은 경우에는 1.8리터 그러니까 배기량이 1.6리터 준중형차 배기량보다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LX 트림이 2,59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1.8 EX 트림이 2,790만 원입니다. 예, 이 정도면 세금 부담은 조금 더 있겠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산차 아반떼 그리고 i30와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네요. 예, 연비도 안 떨어지고요. 연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비는 제가 하남에서 가산동까지 한 11.8km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연비가 정확히 잰 게 아니고 트림만 리셋해서 찍은 거라서 조금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연비 얘기 나온 김에 이 엔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시빅에 예. 탑재되는 1.8리터 가솔린 엔진, 흔하지 않은 엔진이라고 하던데 이 또 엔진에 적용이 된 기술 중에 VTEC이라는 기술도 있다고요. 설명해 주시죠. 그 아마 그 모터사이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VTEC은 그 저회전하고 그리고 고회전하고 이 밸브 타이밍을 각기 다르게 해서 2단계로 나눠서 그 공기 흡입량을 조절하는 그 기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공기 흡입량만 조정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밖으로 빼내는 가스 배기량도 또 조정을 하게 돼서 그 흡배기에 다 그 듀얼 VTEC을 다 달게 됐는데요. 이거를 그 혼다에서 처음 개발했고요. 뒤이어 다른 메이커에서도 뭐 BMW의 뭐 더블 바노스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뭐 VVT 이런 식으로 각기 조금씩 명칭이 틀립니다. 이 VTEC이 현재는 iVTEC으로 이게 진화됐는데요. 이 iVTEC 덕택에 낮은 회전수하고 높은 회전수 관계없이 넉넉한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내하고 고속주행 힘, 연비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 자동차 이런 좀 기술적인 분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공학 분야도 따로 있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전문가시죠. 뭐 기자니까 전문가신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전공을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전공은 자동차하고 관계없고요. 그냥 컴퓨터 좀 하다가 한 대학교 한 3, 4학년 때 그 당시에는 IT과가 그 맨날 막 밤새고 야근하고 그리고 다시 아침 일찍 나와서 코딩하고 요즘은 그나마 그 몸값이 많이 올라가서 조금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예, 자동차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쩌다 그러면 자동차 분야 전문 기자가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그 아는 형님이 그 같이 공부해서 블로그 해보자 해서 그러고 나서 그 처음에 블로그 운영하다가 그 지금도 있거든요. 블로그가 레드존이라고. 자동차 블로그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거의 방치 수준이죠. 어쩌다 하나 올리고요. 예. 그러면은 원래부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좀 취미가 있으셨던 거네요? 예, 취미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요. 네, 기계 쪽을 또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 좀 중점으로 해서 많은 깨알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죄송하지만 손재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 공학, 그러니까 공작 이런 건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들려주세요. 예. 네. 이제 디자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른 자동차 모델과 시빅을 비교해봤을 때 시빅의 본넷 길이가 좀 짧아 보여요. 예. 이런 디자인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모자 쓸 때 그냥 그 앞부분 모자 책만 조금 나와 있는 디자인이라 해서 캡포더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디자인은 혼다가 아니고 크라이슬러라는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을 했었는데 나중에 혼다도 유사한 걸로 이 시빅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의 장점이 본넷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해서 엔진룸 여유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그만큼 그 실내 공간 특히 그 운전석하고 조수석 그
레그룸 공간을 최대한 넓혀서 예, 그 앞뒷좌석 레그룸을 넓히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뭐 SN3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뒷부분에 좀 좁다. 그래서 뭐 2인 가족 이상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예. 시빅은 어떨까요? 4인 가족에게도 적당할까요? 예, 보기하고 달리 4명까지 충분합니다. 시트도 편하고요. 그렇구나. 예. 듣다 보니까는 뭐 시빅 단점이 전혀 없는 자동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단점이 없는 차는 또 없잖아요. 예. 이거 좀 짚어주시죠. 단점이라면요. 일단은 운전석에 앉을 때 본넷이 안 보여요. 예, 본넷이 안 보여서 주차할 때 힘들겠네요. 예, 힘들어서 긁어먹거나 하고 그렇다고 옛날 차처럼 그 본넷 앞에다가 그 본넷 지시봉을 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의전차도 아니고. 그러면은 주차에는 굉장히 좀 자신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예, 아니면은 뭐 그 앞 전후방 뭐 카메라를 달던가 뭐 그렇게 해야죠. 전 주차를 참 못하는데 이 차는 좀 힘들겠네요. 네. 또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기아, 그러니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터치할 때 그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근데 시빅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느리거든요. 이거는 사실 시빅뿐만 아니고 뭐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하여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마 시빅 순정 내비게이션 대신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걸 추천하고요. 순정이 아닌? 예. 네. 좀 돈을 들여서라도. 네네. 그리고 다른 모델하고 달리 보통 오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디오 그 볼륨 조작할 때 다이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원형 다이얼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리모컨으로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예. 그 반응이 좀 느리고 예. 좀 여유도 있으시면서 성격도 차분하시고 차분하게 주차도 잘 하시는 그렇죠. 분들에게 좀 적당하겠네요. 근데 자꾸 시빅 하니까 발음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변속기 이 문제는 어때요? 예, 변속기가 참 아쉬운데요. 네. 그 시빅은 5단 자동 변속기인데 지금 국산차는 전부 다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무단 자동 변속기라고 CVT를 적용한 업체도 있고요. 근데 그 변속기는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속할 때 좀 더 그 엔진 힘을 덜 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항속 주행 연비 면에서도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까지 뭐 시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뭐 병주고 약주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점 반, 단점 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시승을 또 하셨으니까 이 단점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시빅만의 장점, 이 점은 정말 강추한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서스펜션이 국산차는 지금 전부 다 그 일체차 추식, 그러니까 토션빔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시빅은 그 중대형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멀티링크, 그러니까 독립형가 장치라서 특히 비포장도로나 요철 등을 넘을 때 그 충격이 좀 덜 옵니다. 시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을 위한 차로는 시빅만한 차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 국산차와 가격대를 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이 또 장점이라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아반떼, i30, 이 시빅 1.8리터 이 중에서 만약 직접 구매를 하신다면 어떤 차를 선택하실지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시빅이죠. 그래요? 예. 두 모델 중에서는요? 아반떼 i30랑요? 아니면? 예. 그 1.8리터 모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급형 EX 트림을 사죠. 예. 그만큼 굉장히 이 차가 매력이 있다. 예. 가격 경쟁력도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승 소감 여기까지 드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김진우였습니다. 네, 오늘 고유경이 들리는 탑라이더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아쉽지만 이제 끝낼 시간인데요. 엔딩곡으로는 저의 마음을 담은 노래 한 곡 추천해드립니다. 델리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인데요. 이 곡 가사를 보면 기다릴게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항상 엔진을 켜둘게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도 애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항상 엔진을 켜두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탑라이더 홈페이지에 고들탑, 고유경이 들리는 탑라이더 줄임말인데 게시판에 방송 소감, 의견 다양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친구 찾기에서 탑라이더 추가하시면 다양한 소식들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유경이 들리는 탑라이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항상 엔진을 켜둘게요. 감사합니다. 이 탑라이더 오늘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 저는 사실 자동차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이번 방송하기 전에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해보니까 막상 재밌고 기대도 되고요. 또 제가 어제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시빅 1.8L랑 Q50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더니 좋아요가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댓글도. 그래서 제가 벤츠 엔진을 장착하고 이런 부분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재밌고 또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노력할게요. 네, 우리 이현승 기자께서는 어떤 소감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자동차 분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성들이 어떤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맞아요. 부분이긴 조금은. 한데요. 아름다운 여성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얼굴도 좀 예쁘다고 해줘. 비주얼은 뭐 말씀 안 드렸죠. 다들 상상하시기를. 네, 김진우 기자께서는 어떠세요? 뭐 방송 못 하신다고 그리고 처음부터 막 이거 왜 하냐고 하시더니 오늘 보니까는 뭐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원래 방송 뭐 출연하고 나오고 특히 막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오늘부터 좋아지죠, 막. 글쎄요. 해봐야 알죠. 좋아지시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